나이가 들어가면서 설레임은 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드라마 속 남자는 마치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인물 같았죠. 그런데 저는 그 남자를 실제로 만나고 그의 나라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순간들과 그로 인해 제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 해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미코라고 하며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중년 여성입니다. 오랫동안 주부로서 삶을 살아왔던 저는 최근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사랑으로 키워온 두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 자립했고 그간 아이들을 돌보며 바쁘게 지냈던 일상은 갑작스레 할 일이 없어 조용해졌어요. 그 바쁜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니 갑자기 제 주변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집에 없고 그들이 떠난 빈 방을 볼 때마다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바쁜 회사 일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남편은 몇 년 전부터 회사 내 구조 조정과 명예퇴직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회사에 다니는 남편 친구들 중 대부분이 퇴직을 당했거나 스스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는 단순히 성공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상사에게 눈치를 보며 일하는 남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저와 함께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 얼굴로 귀가하면 바로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저 회사에 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저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남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도 그저 피곤한 눈빛으로 대답하거나 짧은 대화만 나누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대화 속에서 제 존재는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남편과의 소통은 점점 멀어졌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남편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과의 소통도 끊긴 상황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흘러갔고 제 존재감은 그 안에서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 누구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는 듯한 고립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한때는 가족의 중심에서 그들을 위해 애쓰던 제가 이제는 그들에게서도 멀어졌고 더 이상 저 스스로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었고 저 또한 그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 채 공허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남편도 퇴직 위협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즘의 무료한 일상과 우울함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말하더군요. 유미코, 너도 한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해봐. 친구는 요즘 너무 답답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는데 우울했던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 하더군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드라마가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해줄까라는 생각이었죠. 예전에는 친구들이 한류 드라마에 열광할 때도 저는 그저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흥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감정들이 묘하게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했어요.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현실과 닮았다는 말에 저는 조금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오락거리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한류 드라마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겨울연가 열풍이 일본에서 불었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이 배용준, 즉 윤사마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제 주위에는 중년 여성들이 마치 10대 소녀들처럼 그의 이름을 외치며 드라마 속 장면을 이야기하고 한국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배용준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모습들이 참 낯설고 불편했어요. 나이 들어 중년이 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차분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조차도 윤사마를 보러 한국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그를 직접 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저렇게까지 열광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중년이 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윤사마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절제하고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저와 만나면 항상 겨울연가의 명장면들을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배용준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어요. 한때 친구들이 모일 때면 항상 윤사마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를 어떻게 보러 한국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까지 이어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을 하며 그들을 살짝 비웃기도 했어요. 젊은 아이들이라면 모를까 나이가 든 중년 여성들이 배우에게 이렇게 푹 빠져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차분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저에게는 그 당시의 한류 열풍이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류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 때도 저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윤사마 이야기가 나와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한국 드라마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열풍이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었죠. 중년 여성들이 젊은 배우에게 빠져드는 모습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고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는 모습이 품이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감정의 분출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류 드라마는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최근에 제 오랜 친구가 저에게 2019년에 방영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추천해 주었어요. 친구는 너도 한번 시청해봐. 시간이 지나도 이 드라마는 정말 감동적이야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그 열정을 저에게 전해주려 했죠. 사실 저는 여전히 한류 드라마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추천을 무심코 넘겨버렸죠. 그러나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길래 한번 봐주기나 할까라는 생각으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랑의 불시착은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주인공 리정혁, 즉 배우 현빈이 등장한 순간 저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기분이 들었어요. 리정혁이라는 북한 장교는 강인하고 냉철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과 배려심이 돋보였어요. 윤세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보호하려는 그의 모습은 제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이런 남자가 현실에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헌신적인 모습과 깊이 있는 캐릭터는 저를 단숨에 매료시켰죠. 사실 저는 한류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배우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는데 현빈이라는 배우를 통해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리정혁이 보여주는 강한 책임감과 깊은 배려심은 그저 드라마 속 인물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고 저는 그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드라마를 볼수록 현빈의 연기와 캐릭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야 저는 제가 예전에 왜 그렇게 한류 드라마를 쉽게 넘겼는지 후회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살면서 그런 설렘을 느끼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설렘이나 감동을 멀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리정혁을 연기하는 현빈을 통해 다시금 감정의 소중함을 느낀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와 배우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의 불시착을 본 후 저는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본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였고 이 드라마는 저에게 또 다른 설렘을 선사했어요. 송중기가 연기한 유시진은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을 지닌 남성이었죠. 그는 전쟁터에서조차 여유 있는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의 군복 차림은 단순한 멋이 아닌 책임감과 직업 정신을 상징했고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남성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배려와 감정 표현 방식은 일본 드라마에서 보던 남성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유시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녀를 보호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본 드라마에서 남성들은 종종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인 반면 한국 드라마 속 남성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유시진은 강모연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고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진지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애정 표현은 직접적이지만 그 속에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또한 유시진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일본 드라마에서는 남성 캐릭터들이 신중하고 차분한 면모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드라마 속 남성들은 보다 능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유시진은 위급한 순간에도 과감하게 행동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사랑과 책임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남성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일본 드라마에서 보기 어려운 점이었죠. 이러한 한국 남성의 솔직한 감정 표현과 강인함 속에서 드러나는 세심한 배려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일본 드라마에서 남성들은 감정을 숨기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유시진의 경우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며 자신을 솔직함을 드러내는 그의 태도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매력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드라마적 설정을 넘어서 한국 드라마가 보여주는 남성상과 일본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남성상의 문화적 차이까지 느끼게 해줬어요. 한국 남성들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며 이는 드라마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기대하게 만드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태양의 후예를 보며 저는 한국 남성들이 가진 이런 매너와 자신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과 태양의 후예를 보고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게 된 것이 바로 부부의 세계였어요. 이 드라마는 제가 이전에 보았던 달달한 로맨스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결혼 생활의 갈등, 배신, 복수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담긴 이야기였고 주인공 지선우의 이야기는 마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았습니다. 지선우는 성공한 의사이자 헌신적인 아내 그리고 좋은 엄마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지선우가 겪는 그 혼란과 분노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드라마 속에서 그녀가 괴로워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문득 저 자신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물론 저의 결혼 생활은 지선우처럼 극단적인 배신을 겪은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편과 점점 멀어지는 감정적 거리감은 어쩔 수 없이 느끼고 있었어요. 지선우가 느낀 고독과 불안은 저에게도 익숙한 감정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는 점점 서로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고 대화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곤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껴줬던 시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일에 무관심해지고 각자의 삶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감정적 유대가 점점 약해졌어요. 남편은 회사 일에만 몰두했고 저는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죠. 지선우가 남편에게 배신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느낀 그 허탈함은 어쩌면 저도 언젠가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선우의 복잡한 감정과 결혼 생활의 갈등은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는 단순히 배신의 문제를 넘어서 오랜 세월 함께해온 신뢰와 애정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오는 절망감이었죠.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배신으로 인해 모두 무너진다는 생각에 지선우는 혼란스러워했고 저 또한 그녀가 느끼는 그 혼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오랜 시간 남편과 함께 지내오면서 우리 사이에 쌓인 시간과 신뢰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끔씩 엄습해 오곤 했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며 저는 결혼 생활에서의 불안정함과 심리적 거리감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지선우처럼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입진 않았지만 저 역시 결혼 생활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지선우는 남편과의 관계를 복구하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혼자 집에 앉아 공허한 표정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마치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나와 남편은 과연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 부부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어요. 지선우가 처한 상황은 저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느낀 고립감과 불안은 저 역시 공감할 수 있었고 결혼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감정적 갈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부부의 세계는 저에게 단순한 드라마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결혼 생활이란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지선우의 아픔을 보며 저도 제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대화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깊어지기 전에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드라마였어요.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나누는 대화를 자막 없이 이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점점 더 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는 그 독특한 모양과 소리에 매료되었어요.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문자체계는 한눈에 보아도 아름다웠어요. 각 글자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며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매력적인지 알게 되었죠. 일본어와는 확연히 다른 구조였지만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 문자에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을 따라 하는 데서 시작했어요.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 말하면서 발음을 익히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을 때마다 그 작은 성취감이 저를 행복하게 했죠. 어릴 때나 했던 새로운 도전을 중년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느끼는 설렘과 성취감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기쁨이었어요. 한글을 배우며 한국어를 점점 알아가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느낌이었어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할 때마다 저는 그동안 드라마 속에서 놓쳤던 미묘한 감정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대사를 자막 없이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마치 한국 드라마의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드라마 대사를 따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저는 한국 역사와 전통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저 언어 공부를 넘어서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된 것이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기쁨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이 과정은 저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한국어 학습은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기쁨을 선사해 주었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아직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한글을 배워가며 느꼈던 작은 성취들은 점점 제 일상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이제는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 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끼고 한국어를 통해 제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며 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이 도전은 그동안 잊고 있던 제 내면의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설렘과 성취감은 제가 다시금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으며 더 많은 도전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 속 장소를 실제로 보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활기와 풍경이 드라마에서 본 장면과 닮아 있어 마음이 설렜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전통시장을 둘러볼 때였어요. 한국어가 서툰 저를 반갑게 맞아준 시장 상인들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덤으로 음식을 더 챙겨주며 멀리서 오셨으니 더 드셔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드라마 속에서 느꼈던 따뜻한 정이 현실에서도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짧은 순간들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한강을 따라 걷고 고궁을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느끼는 것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문화를 통해 얻은 새로운 활력은 그저 잠깐의 열정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성취감은 저를 더 나아가게 했고 스스로에게도 더 많은 기대를 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무료한 일상에 갇혀있지 않고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제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배려와 한국 드라마 속의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이제는 제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많은 도전과 성장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이 변화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이어갈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